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도쿄 사는 남자 도사남 고금마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일본에 살면서 유일하게 남들한테 자랑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딱 한 개, 두 개도 아니고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본 전국 일주를 한 거예요. 네, 오늘은요 제가 왜 일본 일주를 하게 됐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일본 일주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일본 와서 이 4년 동안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정말 집, 학교, 알바, 집, 학교, 알바 이거를 이 4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나 이 금전적으로나 어디 여행을 간다는 거는 꿈도 못 꿨기 때문에 이 4년 동안은 정말 도쿄에서밖에 못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성격이 밖으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는데 여행이라는 걸 4년 동안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좀 일본이 도쿄 말고도 다른 지방을 계속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 졸업을 하고 시간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참에 나한테 이 졸업 선물로 일본 일주를 선물을 하자. 그래서 일본 일주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중에 이 여윳돈이 한 30만 원밖에 없었어요. 이 30만 원이면 한국 돈은 대략 300만 원 정도인데 이 300만 원으로 이 일본 일주를 하려니까 일단 어디 호텔에서 묵는 건 꿈도 못 꾸고 현실적인 방법은 이 텐트로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아마존에서 텐트랑 침낭이랑 버너랑 그런 걸 싹 다 샀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사진 올려져 있는 게 그 당시에 샀던 물건들이고요. 이걸 사가지고 출발 당일날 모습인데요. 이 바이크에 실은 모습이 요거예요. 짐이 장난 아니죠. 이게 2박 3일 간다고 하면은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데 이 3개월 동안 일본 일주 한다고 하니까 이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짐이. 그래서 짐을 이렇게 가득 실어가지고 일단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 수단은 이 혼다에서 나온 PCS라는 125cc 스쿠터예요. 일본은 한국이랑은 조금 틀리게 이 125cc 이상은 이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로 일주하면 괜찮지만 이게 124cc예요. 정확하게는 124cc인데 그래서 이 고속도로 진입이 안 됩니다. 이 PCS라는 스쿠터라는 게. 그래서 계속 이 국도로만 일본 일주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주를 시작을 하고 텐트를 쳤는데 출발하고 첫날은 니코 쪽에 있는 좀 한적한 곳에 텐트를 쳐서 문제가 없었는데 둘째 날 센다이 가는 길이었나? 그때쯤에 텐트를 쳤어요. 근데 시간이 날이 저물어져가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주택가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놀이터에다가 텐트를 쳤어요. 한 7시쯤에 텐트를 친 것 같아. 텐트를 치고 한 쉬고 있었죠, 텐트 안에서. 근데 한 밤 9시쯤이었나? 갑자기 밖에서 텐트 두드리면서 스미마셍 그러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텐트 밖으로 나가고 하니까 세상에 경찰이 온 거야. 그래서 경찰이 하는 말이 여기 텐트 치면 안 된다고. 그러냐고. 나 근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죠. 일본 일주 중이고 내일 아침 일찍 없어진다. 그러니까 오늘만 좀 봐달라. 사정을 얘기했죠. 일본 경찰도 사정을 아니까 또 외국애고 근데 자기네들도 이러고 싶진 않은데 이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사정을 계속 얘기했죠. 지금 이렇게 어두운데 딴 데 가서 텐트 칠 데도 없다. 그러면 알았대. 그러면 일단은 신원 확인은 해야 되니까 신분증이라도 달라고. 그래서 신분증 줬죠. 뭐 죄진 게 없으니까. 그러면은 오늘만 봐줄 테니까 오늘만 이렇게 묵고 내일 아침에는 빨리 좀 텐트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일단은 그날은 이제 그렇게 텐트에서 잤죠. 그날 이후부터는 이 주택가에 텐트를 치기가 싫은 거예요. 또 텐트 치고 주민신고 들어오면 또 경찰 올 거 아니야. 서로 귀찮으니까. 그때 이후부터는 주택가가 없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인적한 이 산 중턱에 텐트를 친다든지 거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주위에 사람도 없고 인적이 없는 곳이니까 밤 되면 완전 깜깜해요.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 또 산 중턱이고. 근데 잠 자려고 한 10시쯤 이렇게 되면은 막
막 텐트 밖에서 부시럭부시럭 그래. 근데 나가면 또 조용해. 그러니까 이게 주위에 인적이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땐 사슴 아니면 원숭이 아니면 곰이거든요. 일본은 정말 아직까지도 북해도 쪽에 가면 곰이 진짜로 많아요. 북해도 아니더라도 이 원숭이는 더할 나위 없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위험해. 원숭이는 단체로 움직이니까 또 그렇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북해도에 도착한 게 한 일주일 뒤에 북해도 쪽에 도착을 했는데, 북해도 도착하니까 저처럼 이 바이크로 일본 일주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물어봤죠. 야, 너는 맨날 그 텐트 어디서 쳐? 물어보니까 자기는 미치노에키라는 곳에 친대요. 근데 그 미치노에키라는 게 한국말로 하면 휴게소인데, 이게 고속도로의 안에 있는 휴게소가 아니라 이 국도에 있는 휴게소예요. 그래서 규모가 좀 작은 편이고, 또 이게 일본 지방에 있는 미치노에키 이 휴게소는 밤 7시? 8시 되면 문을 닫아요. 굉장히 빨리.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렸다가 텐트 치면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주위에 또 주택가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좋은 거는 휴게소니까 당연히 공중 화장실이 있어.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이 자판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라든지 캔커피를 언제든지 사서 마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대요. 반대로 좀 인적이 한적한 곳에 치면은 혹시라도 좀 해코지 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사람이 조금 있는 게 반대로 더 안전하다고, 그래서 자기는 거의 미치노에키로에 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날부터는 거의 미치노에키에 쳤습니다. 그러다가 좀 한적한 이제 해안가, 정말 경치 좋은 그런 해안가는 어두워지기 전에 그냥 텐트도 치기도 많이 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텐트 친 거는 이런 식으로 텐트는 쳤고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여행을 잘 즐기고 뭐 그렇게 했죠. 75일 동안. 이 도쿄는 약간 이게 착하긴 한데 친절하고, 약간 인심이라 그러던가 이 정은 아무래도 지방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덜해요. 와, 근데 제가 일본 일주일을 해보니까 이게 지방에 가면 갈수록 이 정이 확실히 한국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시골 정이 확실히 진짜 아직 남아있어요, 일본도. 그래서 일본 시골 다닐 때 제가 뭐 밥 사달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일본 일주하는 거 진짜 적혀 있으니까 그거 보고 너 일주하냐고. 그러니까 일주한다고 그러니까 밥도 그냥 사주고, 야, 너 외국에 가 대단하다 그러면 밥도 사주고 막 캔커피도 사주고, 너 이거 경비로 쓰라고 용돈까지 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진짜 그 정도로 한국 사람인 걸 아는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그렇게 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저라도 만약에 이렇게 한국에 있는데 외국에 가 한국 전국 일주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저한테는 저런 일본 사람들이 친절하게 잘 해주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해코지 당하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뭐 치안도 굉장히 워낙 이제 일본은 좋기 때문에 그런 해코지 당한 적도 없고,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추억 가지고 무사히 일본 일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일단은 여행 경비가 30만이었으니까 이 하루에 보통 제가 쓰는 돈 계산을 해보니까 보통 3,000엔 정도 썼더라고요. 아침은 거의 안 먹으니까 아침은 거의 안 썼고, 점심 1,000엔, 그리고 저녁 1,000엔, 그리고 이제 기름값, 가솔린비가 보통 700엔 정도? 그 정도 썼고, 뭐 중간중간 뭐 군것질 해봤자 3,000엔 정도였어요, 전 하루에. 그래서 점심은 솔직히 돈을 안 아끼고 뭐 비싸봤자 1,500엔이거든요. 일본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은 굉장히 그 런치 메뉴가 이 저녁보다 거의 반값으로 파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1,500엔만 줘도 굉장히 조금 잘 먹는 편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점심에는 진짜 먹고 싶은 거, 그 지방에서만 먹을 수 있는 거 진짜 뭐 안 아끼고 잘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요 제가 일본 일주를 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 이렇게 일본 컨텐츠를 주로 다루는 채널이라 혹시라도 일본에 관심 있으시고, 그리고 일본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주 제가 일본 맛집 올리니까 채널 등록해 주시면 일본 맛집 팁을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선배님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배님들 들어가십시오.